야, 내 병원비 왜 아직 안 냈어? 이혼한 지 닷새밖에 안 됐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잠재우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20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며느리를 끝까지 쫓아온 시어머니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맞선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들숨에는 건강을, 날숨에는 재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야, 내 병원비 한미선의 하루는 늘 조용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죠. 미선은 좁은 빌라 창가에 앉아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가 담긴 머그컵을 감싸 쥐고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와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변변찮은 곳이었지만 미선은 이 공간이 그냥 좋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석자를 본 순간 미선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순자. 진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미선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나야. 오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말투.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그렇지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작아지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입원비가 아직도 안 됐다고. 뭐해, 빨리 카드 번호 불러. 미선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듣고 있어? 빨리. 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전화 잘 못 거셨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순자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에서 오순자의 이름을 찾아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누른 그 버튼이 20년 만에 미선이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컵을 들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혀끝에서 쓴맛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쓰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강윤아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방 쪽으로 걸어오다가 창가에 앉은 미선의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는 미선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흘낏 봤습니다. 차단된 번호 하나. 유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이 빌라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유나 짐이 전부였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것 치고는 너무 적었지만 미선은 그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던 건 두렵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사실이 낯설어서였습니다.
미선이 22에 강태준과 결혼할 당시 미선은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변변한 직장 한번 다녀본 적 없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태준의 집안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고 오순자는 첫 만남부터 기를 눌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밖에 놔돌면 안 돼. 집안을 잘 돌봐야 살림을 알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지. 미선은 그 말을 어른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하면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친정 어머니도 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밥상 차리는 법, 손님 맞는 법, 제삿날 음식 준비하는 법. 오순자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씩 익혔습니다.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핀잔이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며느리가 이래서야 쓰나. 미선은 그래도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20년을 버텼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진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태준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 이미 해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선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미 몇 달 전에 해지됐다고 했을 때 미선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넘게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지자 태준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쓸 때가 생겼던 모양이야. 어머니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미선은 그날 태준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그날따라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버텨온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나가야 해. 뭐 먹을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일 봐. 엄마는 괜찮아. 유나는 미선을 한 번 더 보더니 식빵 2조각을 꺼내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같이 먹고 나가면 되잖아. 미선은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수가 없는 아이였지만 미선이 힘들 때면 늘 이렇게 곁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미선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토스터에서 식빵이 올라왔습니다. 유나가 접시에 담아 미선 앞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번호 차단했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유나는 짧게 말하고 자기 식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미선의 가슴 어딘가에 작게 박혔습니다. 미선은 식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 식빵이 평소보다 맛있었습니다. 창가로 봄볕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SNS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장해둔 계정 하나를 다시 찾아 들어갔습니다. 40대 여성이 직접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쇼핑몰 계정이었습니다. 댓글마다 나 같은 사람이 입어도 예쁘냐는 질문과 드디어 내 나이대 모델이 있는 쇼핑몰이라는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넘겼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모델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팔뚝도 있고 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표정이 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챕터 2 차단된 번호. 이혼 후 3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미선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가 쪽으로 가서
자연광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했습니다. 빛이 좋은 날은 촬영을 했고 흐린 날은 상품 정리나 주문 확인을 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류 쇼핑몰 선을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팔로워가 3,000명을 넘었고 같은 옷을 2번, 3번 사는 단골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그날 찍은 사진을 살펴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어머니 입원비가 밀렸다고. 당신도 20년을 같이 산 가족인데 이럴 수가 있어? 미선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이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약간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태준은 현관 앞에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입원비가 밀렸다는데 병원에서 독촉이 왔다고.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미선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이제 그쪽 가족이 아니야. 이혼한 거 잊었어? 태준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도의라는 게 있지. 어머니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미선은 대답 대신 현관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금 문 닫으려고?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도 끝에서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혼수 물품 얘기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이혼하고 당신이 가져간 것들 다 따져봐야겠어. 미선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 가줘.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 말과 함께 미선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선은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오순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는 늘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VIP 병실 창가 의자에 박 여사와 최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 여자가 요즘 인터넷에서 사진을 올리고 다닌대. 옷 파는 거라고 하는데 글쎄. 박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 이혼하더니 별짓을 다 하네. 오순자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몸을 팔듯이 사진을 올리고 다닌다고. 우리 집안이 창피해서 원.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쇼핑몰이 어딘지 알아?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오순자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로는 팔로워가 몇 천이라고 하더라고. 꼴도 보기 싫어. 그 말이 병실 문을 나가 지인 모임을 타고 퍼지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쇼핑몰 계정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습니다. 이혼녀가 무슨 낯으로 옷을 팔아. 나이 값을 해야지. 유나가 발견하고 바로 삭제했지만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유나가 저녁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다는 댓글이 아닌 것 같아. 미선이 유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유나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봐봐.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말투로 올라오고 있어. 계정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야.
내가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거 추적해보면 대부분 연결돼 있대. 미선은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유나 말이 맞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등기 우편이 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서 찾아온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강민철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미선은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물품 반환 요구에서 시작해서 결혼 기간 중 공동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들의 소유권까지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서명하고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서랍에 넣고 덮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선의 손이 오히려 잔잔해졌습니다. 겁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두려움보다 커진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유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응, 왜? 미선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나가 눈을 깜빡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변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유나는 잠시 엄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같이 찾아보자. 미선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맞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3무기가 된 목소리.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유나와 함께 법률 카페를 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재산 분쟁, 시어머니 갑질, 이혼 후 협박.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시어머니 측의 법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글 말미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서연 덕분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미선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유나가 변호사 윤서연을 검색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야. 상담 예약 받는데. 미선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고 이틀 후 오전 10시로 상담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상담 하루 전날 등기 우편이 또 왔습니다. 강민철 법무사 명의였습니다. 이번 서류는 지난번보다 두꺼웠습니다. 혼수 반환 요구를 넘어 결혼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가전제품과 가구 목록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품목 하나하나에 금액이 매겨져 있었고 맨 아래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현관문을 3개 닫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 미선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 유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여사 할머니 손녀가 우리 학교 다니거든. 그 언니가 오늘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미선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뭐라고 했대?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몸 파는 것처럼 사진 올리고 다닌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나를 봤습니다. 너 많이 당황했겠다. 괜찮았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엄마는 괜찮아?
미선은 유나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안아줬습니다. 괜찮다는 대답 대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선은 윤서연의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테 없는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한미선 씨죠? 앉으세요. 윤서연은 미선이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미선은 그 시간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기다렸습니다. 윤서연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됐나요? 협의 이혼이었어요. 공동 재산이 많지 않아서 각자 가진 것에서 정리했고요. 혼수는요? 제가 가져온 것들은 제가 다 가져왔는데 이쪽에서 이제 와서 그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윤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서류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서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미선의 등이 굳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윤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문자, 녹음, 뭐든지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윤서연의 눈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어떤 거요? 결혼 생활 말미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때부터 습관처럼 녹음을 했어요. 오래된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윤서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중요할 수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상담이 끝날 무렵 윤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연은 미선을 보지 않고 서류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혼자 서류 들고 이 사무소, 저 사무소 다녔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가슴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수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미선이 사무소를 나온 날 오후 쇼핑몰 고객센터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 후기가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미선은 앱을 열었습니다. 후기를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환불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기 판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별점은 하나였습니다. 미선은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문에 환불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구매자 계정을 들여다보니 가입한 지 사흘도 안 된 계정이었습니다. 유나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유나야, 쇼핑몰 후기 봤어? 유나가 잠시 후 답했습니다. 방금 봤어. 엄마, 이거 최 여사 계정인 것 같아. 미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아? 계정 프로필 사진이랑 예전에 할머니 병실에서 내가 봤던 아줌마 프사가 똑같아. 내가 캡처해뒀어. 미선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처리에 최소 2주가 걸린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사이 단골 고객 2명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쇼핑몰 평점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SNS에 해명 게시물을 올렸지만 댓글 창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달 매출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선은 저녁에 혼자 앉아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전원을 켜니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날짜 순으로 늘어선 파일들을 보는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제삿날 전날 저녁에 전을 부쳐놔야 한다고. 그것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미선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 시절 자신의 목소리가 작고 낮게 들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 하나를 하기 위해 얼마나 숨을 눌렀는지도. 미선은 파일 목록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윤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찾았어요. 수십 개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 됐네요. 내일 가져오세요. 미선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모은 것도 아니었고 복수를 꿈꾸며 저장해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억울해서 이 말들이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눌러왔던 버튼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기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4선 이라는 이름. 증거 확보 작업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윤서연은 미선이 가져온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수십 개 중에서 12개를 골라냈습니다. 오순자가 미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한 내용이 또렷하게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윤서연이 파일 목록을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순자 씨 측에서 소송을 걸어와도 맞대응할 수 있어요. 거기다 최 여사 허위 후기건도 같이 고소장 넣을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서연이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미선 씨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미선은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여사가 작성한 후기가 허위 사실로 확인돼 삭제 처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떨어졌던 쇼핑몰 평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그 화면을 캡처해서 윤서연에게 보냈습니다. 윤서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최 여사 계정 정보도 증거로 추가할게요. 잘 됐네요. 그날 저녁 미선의 쇼핑몰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정은숙이라는 이름의 고객이었습니다. 미선의 첫 번째 구매자였습니다. 댓글에는 직접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판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말 들었는데요. 제가 이 쇼핑몰에서 처음부터 샀어요. 이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보증해요. 미선은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게시물이 중년 여성 커뮤니티 몇 곳에 공유됐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자신도 샀다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마다 응원의 말들이 달렸습니다. 나도 이혼하고 혼자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이분 보면서 용기 얻어요. 드디어 내 몸이랑 비슷한 모델이 있는 쇼핑몰 찾았어요. 미선은 화면을 내려보다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밑을 눌렀습니다. 윤서연과 다음 상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소에서 서류 검토를 마친 뒤 윤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밥 먹고 가요. 근처에 국밥집이 있어요. 미선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아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연이 국밥 2그릇을 시키고 나서 처음으로 업무 얘기가 아닌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일 이상했던 게 뭔지 알아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연이 숟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밥을 먹어도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고, 옷을 사러 가도 뭐가 예쁜지 모르겠고, 1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내 취향이 없어진 거예요. 미선은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요.
윤서연이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이 계속했습니다. 22부터 어머니 말대로만 살았으니까요. 밥 메뉴도, 집 인테리어도, 옷 색깔도 내가 고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윤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퇴근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사무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윤아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윤아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쇼핑몰 계정에 올라온 응원 댓글들이었습니다. 엄마 댓글 봤어? 다들 엄마 이야기 궁금해하더라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미선은 화면을 내려보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윤아 옆에 앉아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22에 결혼해서 42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내 이름을 걸어보고 싶었다고도 썼습니다. 윤아가 옆에서 읽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올려도 돼? 미선은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알림이 수백 개였습니다. 공유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로워가 사흘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그러자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글 내리래. 집안 창피하다고. 미선은 문자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말투가 달랐습니다.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을 전달하면서도 어딘가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아가 그 즈음 짧은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습니다. 미선이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르고 코디를 맞추고 카메라 앞에 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올렸는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이분 표정이 너무 좋아요. 미선은 그 영상을 혼자 2번 봤습니다. 화면 속 자신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순자 씨 측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냈어요. 미선은 소파에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윤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준비됐어요. 챕터 5 이제 상관없어요. 소송이 제기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섰습니다. 윤아가 전날 밤에 꺼내둔 네이비 재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재킷을 들어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윤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마, 밥은? 못 먹겠어.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윤아가 식탁 위에 미리 사다 놓은 삼각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씹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윤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미선을 보자마자 걸어왔습니다. 잘 잤어요? 별로요. 윤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세 사람은 나란히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순자가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에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옆에 붙어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뒤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선이 보관해온 통화 녹음 파일 12개와 최 여사의 허위 후기 계정 정보, 플랫폼 삭제 처리 결과까지 묶어낸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녹음 파일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윤서연이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재판부가 녹음 파일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오순자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퍼졌습니다. 내가 카드 번호 불러달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하나 못 내줘? 너는 애가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오순자의 등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강민철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오순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선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는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판결이 나는 순간 미선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아가 옆에서 미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철이 오순자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서류를 챙겨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태준이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2번 반복하더니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미선은 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퀭한 눈이었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태준이 뭔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미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미선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오순자가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미선의 발이 멈췄습니다. 오순자가 미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좀 심했나 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오순자의 얼굴을 잠시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던 날 그 단단하고 서늘했던 눈빛은 오늘 없었습니다. 미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서연이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 앞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윤서연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그달 말 쇼핑몰 매출 정산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월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윤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아야, 오늘 저녁 엄마가 살게. 윤아가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어디가? 고기 먹자.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아가 고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달라 보여. 미선이 집게를 들며 물었습니다. 뭐가? 윤아가 고기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어딘가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엄마 같고 편해 보여. 미선은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그냥 엄마 같다는 말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고기가 익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2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엔 같이 밥 먹어요. 미선이 답했습니다. 국밥이요? 그거면 충분하죠.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쇼핑몰 앱을 열었습니다. 새 상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짧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번 돈으로 딸한테 밥을 샀습니다. 작지만 저한테는 큰 날이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댓글을 읽다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소리내어 웃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6 유나가 쓰러졌다. 소송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미선은 창가에 서서 오늘 찍을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가을 신상품이었습니다. 빛이 잘 드는 날이었고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미선 씨 보호자 되시죠? 강유나 씨가 수업 중에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미선의 손에서 옷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투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방만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신호등이 몇 개인지 몰랐습니다. 택시 안에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간호사가 미선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튼 너머에 유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유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미선을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선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빈혈이 심하고 수면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당분간 학업이랑 과외 활동은 다 쉬어야 해요. 최소 한 달은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유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의자를 끌어당겨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유나가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 미선은 유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얼굴빛이 창백해진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유나의 휴학 처리를 위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교수가 미선을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유나 씨가 이번 학기에 많이 무리했어요. 과제도 성실하게 했는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니까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미선이 멈췄습니다. 아르바이트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기 초부터 한 것 같던데요. 모르셨어요? 미선은 학교를 나와 병원으로 곧장 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미선을 보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미선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거 왜 말 안 했어? 유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부담이라니. 내가 언제 네가 부담이었어. 유나가 이불 끝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엄마가 소송이랑 쇼핑몰이랑 다 감당하는데 내가 용돈까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미선은 한동안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정장 상의를 벗고 셔츠 바람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유나는? 괜찮아요. 미선은 더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태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없으니 집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쇼핑몰 앱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도와주지 않은 지 며칠 됐습니다. 업로드가 끊겼고 팔로워 수가 조금씩 줄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혼자 해봤습니다. 카메라를 거치대에 올려두고 각도를 맞췄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조명이 너무 강했습니다. 다시 맞췄습니다. 이번엔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1시간을 씨름하다가 건진 사진이 2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올리기에 부족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쓰던 방식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메뉴 이름부터 낯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평소 유나가 30분이면 끝냈을 작업이었습니다. 그달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1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정산 화면을 닫았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미선의 쇼핑몰 선의 첫 번째 구매자 정은숙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사진 편집 조금 할 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미선은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신세를 지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이불 끝을 쥐고 있던 손이. 미선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윤서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나에게 영양제 한 봉지를 내밀고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윤서연이 미선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는 것하고 버티는 건 달라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미선이 유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미선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잠든 뒤에도 미선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챕터 7-선. 유나의 요양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정은숙이 처음 미선의 집에 온 날은 어색했습니다. 미선이 현관문을 열자 정은숙이 양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찬 2가지와 음료수였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요. 미선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말수가 적었습니다. 정은숙이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미선이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진은 잘 찍히는데 밝기만 조금 손보면 되겠어요. 정은숙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진 하나가 금세 달라졌습니다. 미선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요? 정은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사진관 일 도운 적 있어요. 오래됐지만 손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날 2시간 만에 사진 10장이 정리됐습니다. 미선이 혼자 밤새 해도 못 끝내던 분량이었습니다. 정은숙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정은숙은 매주 2번씩 왔습니다. 촬영 날에는 각도를 잡아주기도 했고 편집 날에는 나란히 앉아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정은숙이 사진을 보정하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했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더 신나요. 미선은 정은숙의 옆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 무렵 미선은 쇼핑몰 계정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딸이 아파서 잠시 쉬었다고, 자신도 사람이라 힘들 때가 있다고,
그래도 다시 시작한다고. 꾸미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 글 보고 힘냈어요. 솔직하게 써주셔서 고마워요. 완벽한 척 안 해줘서요. 미선은 댓글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솔직함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실에 나와 미선 옆에 앉더니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 다음 달 상품 뭐 할 거야? 미선이 유나를 봤습니다. 쉬어야지. 유나가 펜을 들었습니다. 누워있으면 더 답답해. 이건 몸 안 쓰잖아. 미선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가 펼쳐둔 상품 목록 쪽으로 노트를 밀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니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나가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도 나중에 가벼운 정신적 활동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유나 병원비에 보태. 돈이 미선의 계좌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선은 돌려보낼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유나한테 잘 쓸게요. 그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최 여사 측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합의금이요? 그쪽에서 금액을 제시했는데 미선 씨 생각은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사과문 받고 싶어요. 제대로 된 걸로요. 윤서연이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요구할게요. 며칠 후 최 여사가 작성한 사과문이 윤서연 사무소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짧은 문서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선은 혼자 그것을 읽었습니다. 유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윤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윤서연이 답했습니다. 오순자 씨 관련된 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수고했어요, 미선 씨.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순자와 연결된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오순자 쪽에서는 태준을 통해 유나 병문안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미선은 태준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유나가 쉬어야 해서요. 태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결정대로 할게. 유나가 짧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유나의 회복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정상 범위예요. 유나가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도 유나를 봤습니다. 병원을 나와 두 사람은 건물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케이크 먹자. 비싼데. 오늘은 괜찮잖아. 미선이 딸기 케이크를 하나 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포크를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가 케이크를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복학하면 쇼핑몰 제대로 같이 키워보자. 미선이 포크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공부가 먼저야. 유나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같이 하면 안 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정은숙이 그날 오후에도 왔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서 짐을 챙기다가 말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사진 진짜 잘 찍는 분이 있거든요. 50대인데 사장님 촬영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요? 정은숙이 가방 끈을 어깨에 걸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장님 얘기했더니
꼭 돕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시기를 보낸 분이라서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달 말 정산을 마쳤습니다. 매출이 250만 원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달 100만 원대에서 올라온 숫자였습니다. 미선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적금 통장 개설 메뉴를 눌렀습니다. 통장 이름 칸에 손가락으로 입력했습니다. 첫 납입 금액을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챕터 8 42의 얼굴. 유나가 복학한 새학기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유나가 챙겨나가는 걸 현관 앞에서 봤습니다. 유나가 가방을 메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밥은 학교에서 먹어. 응. 유나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갔습니다. 딱히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네를 조금 걷다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미선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카페에 혼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순자는 며느리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낭비라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미선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년이었습니다. 커피가 입에 닿았습니다. 쓰고 따뜻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쇼핑몰 선의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미선이 직접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월 매출은 400만 원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생활비를 내고 적금을 넣고 나서도 조금 남았습니다. 정은숙이 소개해준 분이 매달 촬영을 도와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혜숙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면 눈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촬영날 혜숙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카메라 보지 말고 창밖 보세요. 그냥 멍하니요. 미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혜숙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선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사장님 얼굴이에요. 미선은 화면 속 자신을 봤습니다. 꾸미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이 쇼핑몰에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표정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 표정이다. 미선은 그 댓글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미선과 윤서연, 정은숙 셋이 처음으로 저녁 자리를 만든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순댓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윤서연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 달에 한 번 해요. 정은숙이 잔을 들었습니다. 이름 없어도 되죠? 미선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름 없어도 돼요. 셋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서연이 안주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요즘 어때요? 미선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냥 좋아요. 윤서연이 미선을 봤습니다. 그 말 처음 하는 거 알아요? 미선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응. 항상 괜찮다고만 했거든요. 미선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좋다는 말과 괜찮다는 말이 다르다는 걸 그날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순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선이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윤서연이 불쑥 물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숙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신경도 안 쓰인다는 게. 미선이 웃었습니다. 오순자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오순자는 태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VIP 병실은 진작 퇴원했습니다. 박 여사와 최 여사는 합의 이후 발길이 끊겼습니다. 오순자가 가끔 미선 이야기를 꺼냈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유나는 복학 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쇼핑몰 기획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업 시간에 엄마 쇼핑몰 발표했어. 미선이 국을 떠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발표를? 유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로 냈는데 교수님이 졸업 후 진로랑 연결해 볼 만하다고 하셨어. 미선이 유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유나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졸업은 해야지. 근데 졸업하면 엄마랑 같이 해보고 싶어? 미선이 밥을 한술 떴습니다. 두고 보자. 유나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게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미선이 대답 대신 유나 쪽으로 반찬을 밀었습니다. 쇼핑몰 1주년이 됐습니다. 미선은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42에 시작한 가게가 1살이 됐다고. 처음엔 잘 될 거라 생각 못 했다고. 그냥 내 이름을 한 번만 걸어보고 싶었다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뭔가 시작해보고 싶은데 이 쇼핑몰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나이가 부끄럽지 않아졌어요. 오늘도 여기 와서 힘냅니다. 미선은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22의 미선이 웃고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설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애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일어나서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 촬영할 옷을 골랐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였습니다.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42이었습니다. 팔뚝에 살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는 말보다 더 맞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해숙이 거치대를 맞추는 동안 미선은 창가에 서서 빛이 어느 쪽에서 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빛이 좋았습니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준비됐으면 볼게요. 미선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뷰파인더 너머 해숙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22의 미선은 몰랐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 했던 어렸던 그 마음이 20년 동안 자신을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를. 하지만 이혼 닷새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미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구세요? 단 4글자였습니다. 그 4글자로 미선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편이 됐습니다. 법정에서도 쇼핑몰 카메라 앞에서도 딸 유나의 손을 잡던 병원 복도에서도 미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얼굴로 자기가 고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미선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 여사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파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에 조용히 남겨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정직한 결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선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